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을 앞두고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매주 촛불 집회가 열린 제주시청 앞. 이번에는 태극기를 앞세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 300여 명은 집회 시작부터 대통령 탄핵이 조작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언론과 국회가 사기를 친 탄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왜 탄핵을 당해야 되는지. 애국 탑라인 연합회를 비롯해 집회에 참가한 보수단체들은 언론 보도는 물론 특검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 민주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비판하고 제주 4.3 축소 왜곡 논란이 제기된 국정교과서 문제도 도민정서와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 편에 치우렸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5,566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국정교과서를 쓰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년층. 길어지는 탄핵 심리 속에 제주에서도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해군 기지가 준공 1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해군의 전초 기지라는 평가도 있지만 주민 갈등과 민군 복합항의 완성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우리 해군의 최강 전력인 제7기동 전단의 모항인 제주 해군기지. 지난해 40여 차례에 걸쳐 훈련을 실시했고 해적 퇴치를 위해 소말리아 해역에 20여 차례에 걸쳐 청해부대를 파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핵심 함정들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는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해군이 강정주민 등에게 공사지연 책임을 물어 34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10년째 이어져온 민군 갈등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훈련 도중 총구를 겨눴다며 주민들이 차량을 가로막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미군의 최신의 구축함인 주멀2호 배치설까지 불거지면서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호위할 수 있고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 해군의 첨단 전단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거죠. 제주도는 대선 후보들에게 구상권 철회를 공약으로 요구하고 다음 정권에서 갈등을 풀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 처리와 함께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과 마을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는 7월 크루즈항 개항을 앞둔 가운데 해군이 해군기지 방호를 위해 2.5km 길이의 크루즈 부두까지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버스 요금 면제가 민영버스로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8월 대중교통체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도내 전 지역에 시내버스 요금인 1,200원을 적용하고 40분 이내 2회 무료 환승과 함께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요금 면제를 민영버스까지 확대합니다. 또 공영버스의 지방공기업 전환과 민간버스의 준공영제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차량 증가에 따른 수용 능력 분석과 차량 총량제 법제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오는 2026년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용역은 차량 총량제 도입 필요성과 사례 등에 대해 검토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차량 총량제를 통한 교통수요 관리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도입 효과 등을 중점 진단할 방침입니다.
김해공항을 신공항 수준으로 확장하겠다던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이 기존 계획보다 축소되는 분위기인데다 이전하는 대구 통합공항이 확장하는 김해공항보다 더 큰 규모로 건설되고 준공 계획도 앞당겨져 있어서 부산은 물론 경남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MBC 경남 윤주화 기자입니다. 밀양도 가덕도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영남권 신공항. 2026년 개항을 목표로 4조 2천억 원을 들여 3.2km 활주로 하나를 추가하고 기반 시설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용역을 의뢰했던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 예측한 2040년 기준 항공 수요는 연간 3,800만 명.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해공항 확장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항공 수요를 1,000만 명 줄여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활주로 길이 역시 경남과 부산의 3.8km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3.2km 그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00만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2014년도에 한국 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그때 수요 예측을 했을 때 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했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대구 통합공항 이전 사업은 7조 3천억 원이 투입돼 2개 이상의 활주로를 만드는 등 신공항급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공 시점도 김해공항보다 3년 빠른 2023년으로 잡혀 있어 부산은 물론 경남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활주로가 3.8km가 안 되면 국제관문공항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며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버스나 대형 화물기가 김해공항에 뜨지 못하면 우리 김해공항 주변에 경상남도 전체에 첨단 산업들이 안 옵니다. 신공항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던 예비 타당성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지방의원이 구금 상태로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원에게 의정비를 주지 않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되는 추세인데요. 전남 순천시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권을 해 조례 개정이 무산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수 MBC 박광수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순천시 의회 본회의장. 구금 등으로 의정 활동을 못할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표결 처리됐지만 부결되고 맙니다. 재석 의원의 절반 이상이 기권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당연시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시의원들이 스스로 거부한 셈이 됐습니다. 특히 이 조례 개정안은 의회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자는 공감대 속에 전국 76개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마친 상황. 시민사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례안에 기권 표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담고 있고 전국적 차원의 지방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나 도덕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조례안 부결의 배경을 단순한 기득권 지키기를 넘어 고질적인 의회 내 파벌 다툼에서 찾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더기 기권표들이 대부분 임종기 현 의장의 의회 운영에 반기를 들어왔던 의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날 표결에서도 해당 조례안의 의도와 초점을 벗어난 주장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낯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제대로 모르고 발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풍토는 결코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원들이 감정 다툼과 진영 간 대립에 골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켜낸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네, 봄이 성큼 다가오긴 했지만 여전히 아침 공기는 조금 쌀쌀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3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에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나오실 땐 옷차림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하늘은 차차 흐려져 북동부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대기의 질은 양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6도에서 7도, 낮 기온은 10도에서 11도가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은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르면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의 기온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섬 지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6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광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는 들쭉날쭉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겠는데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농협 임원 선거를 둘러싼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후보자들을 농협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실시된 임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거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후보자들의 자택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후보자들은 물론 금품을 받은 대의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항 내 호객 행위로 적발된 사업자를 퇴거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게 부여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항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한 퇴거 명령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공항 안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업자에게 범칙금만 부과할 수 있어 단속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CCTV가 범인 검거에 한몫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CCTV 자료를 활용해 붙잡은 범인은 210명으로 3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CCTV에 찍혀 검거된 용의자는 420여 명으로 폭력과 절도범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제주도가 농지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힌 이후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1차 처분 기한이 다가오면서 농지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차 농지 실태 조사를 실시해 농사를 짓지 않는 2,300여 명, 2,600여 필지에 대해 오는 6월까지 농지를 처분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농지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는 직접 매입이나 농어촌 공사와 농지은행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부동산 중개업소 900여 곳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중개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불법 중개업소 86곳을 적발해 형사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했습니다. 중화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특수목적 관광 상품이 개발됩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중국 길상항공 산하여행사 등과 협업을 맺어 제주의 청정 환경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 전문 의료인과 산악 전문인 등 70여 명을 초청해 민간 건강 교류회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